안녕하세요. GDSC 한양 ML1 파트의 제너럴 황지빈입니다. 이번 TTS에서 제가 소개할 주제는 EDA입니다. EDA,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EDA의 정의, EDA 유형, EDA 과정,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DA는 수학자 존 튜키에 의해 개발된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 목표는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시각화하고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패턴과 결측치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은 문제 발견과 해결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사용될 통계 도구와 자료 수집 방법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DA에 대해 더 알아보기에 앞서 CDA와 EDA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DA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 부르는데 이는 주로 가설 검정이나 논문 내용 입증 등에 쓰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CDA와 EDA는 모델과 애널리시스 과정이 반대임을 알 수 있는데 CDA는 가설을 세운 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평가하고 추정하는 방식인 반면 EDA는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쓰이며 시각화와 통계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설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EDA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할 변수의 개수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일별량과 다별량 분석으로 나뉩니다. 일별량 분석은 변수가 하나고 데이터 개별 속성, 값 패턴을 관찰할 때 쓰이며 다별량 분석은 변수가 여러 개고 변수들 간의 관계, 상관관계 등을 파악할 때 쓰입니다. 또한 표현할 때 시각화할 것인가 비시각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각화는 그림 차트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한눈에 추이를 보여줄 수 있게 하며 비시각화는 요약 통계량으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때 쓰입니다. 다음으로 EDA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용할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 가능한 방식으로 변환합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데이터는 제가 케글에서 작년에 전공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쓴 자료였는데요. 이 같은 자료와 에러 퀄리티에서 다운받은 SCB 파일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SCB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정제 전처리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결측치, 이상치를 식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타입 확인입니다. .info를 붙이면 변수 데이터 개수와 데이터 타입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결측치 확인입니다. 결측치는 데이터 세트에서 관측되어야 할 값이 누락된, 즉 데이터 값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수집 과정에서 잘못 입력되어 결국 값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측치를 처리하고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특정 값으로 대체하거나 통계값, 평균, 분산의 값으로 대체하거나 결측치 위아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missing rows라는 변수를 보면은 여기 NaN으로 PM10의 농도, PM25의 농도 여기가 missing values로 나타낸 게 있었습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해당 날짜의 앞 3일과 뒤 3일간의 평균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 확인과 이상치 처리 방법입니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즉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중심 경향성에서 상당히 떨어진 값을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 결과의 왜곡이나 모델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거를 여기에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너무 튀기도 하였고, 이런 이상치의 조건을 주어줘서 아웃라이어스를 다 프린트해봤는데 여기에 너무 PM10 값이 너무 튀어서 이상치로 처음엔 판단했으나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때 역대 최대의 해당 날짜에 역대 최고 PM10 농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상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상치를 처리하는 거를 가져와 보고 싶었는데 제가 했던 분석 중에서는 딱히 찾을 수 없어서 아닌 거를 가져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구조 파악입니다. 데이터 변수를 확인하고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학 통계량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describe 구문은 비시각화 방법으로 유학 통계량을 이용해 모집단 데이터 분포에 대해 세부 정보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분산 및 표준 편차, 최대값 등을 알 수 있으며 그의 분포 관점에서 추정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는 중앙 경향성, 범위, 외도, 첨도 등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시각화 및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 데이터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뉩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쉽게 말하자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범주형 데이터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치형 데이터는 두 가지로 일단 나뉩니다. 연속형 데이터와 이상형 데이터로 나뉘는데 보통 실수 형태, 정수 형태로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키나 몸무게는 연속형 데이터, 어떤 반의 학생 수는 이상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주형 데이터는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가 있는데 순서형 데이터의 경우는 순위 순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학점, 설문조사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순위 순서가 없는 데이터로 성별, 우편번호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대부분 만나는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 중 명목형 데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시각화를 다시 돌아가자면 단변량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변량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그래프들은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카운트 플롯, 파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수치형 데이터를 구간별로 나눠서 그린 빈도수 그래프, 박스 플롯은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알려주는 히스토그램과 달리 최소값, 최대값, Q1, Q2, Q3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카운트 플롯은 범주형 데이터의 빈도, 개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파이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그래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평균 온도의 빈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빈 값에 따라서 이 범위가 좀 더 촘촘해지거나 넓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평균 온도에 따른 이 빈도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박스 플롯인데 여기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전체적인 분포 현황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히스토그램은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Q1, Q2, Q3 값, 그리고 중심 경향성에서 벗어난 값들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왼쪽은 카운트 플롯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몇 빈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카운트 플롯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경우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파이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변량 분석에서 쓰이는 그래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변량 분석에서 수치형 데이터에서는 히트 및 라인 플롯 산전도 그래프,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막대 그래프,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등이 있습니다. 우선 히트맵은 수치형 변수 등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라인 플롯은 두 수치형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3점도는 두 수치형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의 평균값을 y축으로 갖는 그래프, 박스 플롯은 범주형 데이터의 범주에 따른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값을 보여주는 그래프, 바이올린 플롯은 박스 플롯과 유사하나 박스 플롯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하여 분산 확인이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왼쪽은 제가 전공 시간에 그렸던 히트맵인데요. 평균 온도와 오염물질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여기 가장 마지막 줄 보시면 O3가 약 0.33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는 라인 플롯인데 주로 X축에는 이산형 데이터, Y축에는 연속형 데이터를 쓸 때 사용합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로 O3 농도 추이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는데 주로 Y축에 연속형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듯 변수가 어떤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는지, 연속형인지 범주형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고르는 그래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왼쪽에 있는 것은 막대 그래프로 범주형 변수였던 성별, 남성, 여성의 팁의 평균 값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 그래프이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박스 플롯으로 이는 도시별로 O3 농도를 나타낸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분포를 확인하기에는 좋지만 분산이 어떤지 확인하기 모호하다는 점이 단점이므로 분산 확인을 위해 박스 플롯 대신 바이올린 플롯을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합니다. 모델링을 위해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를 선택하는 등 데이터를 준비하고 EDA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수집한 후 이 같은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여 EDA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EDA는 효과적인 분석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EDA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